네, 운동 부족과 불안정한 자세 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요. 네,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죠. 이 통증은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지만요. 고통을 주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통증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심영기 의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통증 하면 현대인들의 숙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 통증부터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통증은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목.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많이 보니까 목 통증. 그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 쪽이 안 아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허리 쪽 통증. 그리고 네. 계속해서 또 네. 무릎, 네, 무릎 어깨 이제 또 등산 부위도 다르죠? 좋아하시거나 골프 좋아하시거나 운동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무릎 빨리 망가지죠. 그리고 농사 지시는 어머니들은 대부분 쪼그리고 앉아서 농사 많이 지시니까 퇴행성 변화 많이 있고 또 야구 좋아하거나 이럴 때 오십견, 어깨 통증. 그래서 통증이 안 생기는 자리는 없어요. 무릎, 어깨, 엉덩이 각종 관절들이 이제 다 아플 수가 있죠. 네. 네. 사실 몸의 이상 신호이기 때문에 통증 같은 경우는 증상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통증이 좀 생기게 되나요? 통증을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건 학자마다 틀리고 또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이제 신경 쪽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가 이상이 있어서 생긴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통증 발생을 그 전기 생리학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세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포 스트레스는 건 염증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혹은 또 환경 공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생산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세포는 그 전기가 방전이 돼서 전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포 주위에 순환이 감소되면 주위에 림프 슬러지가 축적이 돼요. 림프 찌꺼기죠. 찌꺼기 축적이 되고 결국은 주변이 이제 지저분하니까 염증이 발생되죠. 그래서 결국은 통증 발생 원리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포는 하나의 배터리고 전기 작용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세포가 방전, 이렇게 전기가 빠지게 되면 통증이 발생되고 세포가 반대로 충전이 되면 통증이 감소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처럼 통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이제 세포가 방전이 되면 이제 통증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통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세포가 이제 전기작용을 하잖아요. 그런 네. 전기작용을 하지 않으면 세포끼리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은 세포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통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는 왼쪽 그림처럼 충분히 전기가 차 있어요. 초록색 모양으로. 근데 이제 그 전기가 이렇게 방전이 되게 되면 반 정도 빠지게 되면 통증이 생기고 완전히 다 빠졌을 땐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배터리와 같이 전기작용을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세포가 이제 배터리처럼 네. 전기 작용을 한다. 네. 그러니까 근데 전기 에너지가 그럼 낮아졌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그럼 통증이다라고 좀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통증은 이제 경고음이죠. 그러니까 난 네. 여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네.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는 뇌에서 듣는 거를 차단시키지 여기 나쁜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통제가 이제 별로 좋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기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급성적으로 통증이 와요. 네네네. 그리고 그게 오래되면 3개월 이상 되면 만성 통증이 되고 그리고 좀 전기가 자꾸 떨어지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 현상이 오고 뭐 수면 부족,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신경마비가 오고 모든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럼 통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건 뭐 이제 하겠습니다. 기수로 따지면은 좀 빨리 급성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이 있는데 급성 통증이라는 건 근육이 갑자기 쥐가 났다든지 경련이 생겼다든지 근육통이 생겼다든지 또 근막 통증 증후군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겼다든지 또는 다쳐서 인대가 손상이 됐다든지 뼈가 부러져서 골절이 됐다든지 이런 급성 통증에 속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뭐 평생을 달고 사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 뭐 무릎 관절이라든지 허리가 아픈 거라든지 또 인대라든지 또 수술하고 나서 유착이 돼갖고 계속 잡당겨서 아픈 거, 그다음에 대상포진 앓고 나서 후유증이 있다든지 또 신경마비가 왔다든지 뭐 구안화서 있어서 이렇게 삐뚤어진 경우, 그건 통증은 아니지만 뭐 장애죠. 그다음에 뇌졸중, 중풍 걸렸을 때 평생을 소대병 뭐 이렇게 받아내고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 통증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급성이냐 만성이냐 네, 통증을 네, 이렇게 네. 종류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통증 같은 경우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지 이제 만성 통증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이제 원인 제거하는 건 뭐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신경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 네네. 치료해드리고 정형외과 선생님 뼈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생리학 쪽으로 보니까 전기 충전을 해서 이제 또 봐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배터리를 충전한다. 네, 네. 근데 통증이 생기는 그런 유발점들이 있잖아요. 네, 통증이 네. 생기는 유발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통증이 네. 유발점이 실제로 이제 여기 그림처럼 나쁜 데는 여기인데 여기가 유발점의 원인인데 여기는 뭐 건드려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픈 건 여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뭐 20대 된 젊은 친구가 왔었는데 저는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정형외과도 가고 신경외과도 가고 통증 클리닉도 갔는데 못 고친다고 뭐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유발점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치료하니까 여기 싹 없어졌죠. 그래서 신경계통의 이제 유발점하고 실제로 느끼는 통증 부위는 틀리다. 네. 그래서 시스템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통증이 생기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 뭐 네. MRI도 받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떠한 검사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검사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고 네. 뭐 또 MRI, CT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초음파 검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전기 자극 진단으로 해서 그 통증이 있는 데는 전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다 대면 전류가 쫙 들어가면서 찌릿하고 느껴져요. 근데 정상인 데는 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인데 완전히 충전이 된 데는 더 이상 핸드폰 100% 충전되면은 거의 더 이상 충전 안 되잖아요. 120%, 네네네. 130%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면 통증이 있는 정상인 데는 아무렇지도 않고 통증이 있는 데는 찌릿하고 전기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통증이. 그리고 통증의 세계가 틀려요. 아주 많이 나쁜 데는 갖다 대면 많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정도로 아파요. 근데 정상인 데는 안 아파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진단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제 통증 유발점을 찾는 전기 자극 네. 진단을 좀 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진단하면 이제 통증 유발점이 다 나와요. 그러면 저는 매직 펜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드려요. 그러면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충전하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증 유발점 전기 자극으로 네.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통증 유발점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뭐 어깨 쪽으로 팔 쪽이 나쁘다 그러면 쭉 저렇게 유발점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픈 건 여기인데 유발점은 위에 있을 수가 있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찾아내는 게 이제 사실은 쉬운 건 아닌데 전기 자극 진단으로 하면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근육통 같은 거 그 자리도 아프고 또 거기도 유발점이 틀릴 수 있는데 그 근육통 같은 거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요. 위에 거 하얀 게 저기 뭉쳐 있는 거예요. 세포 네네네. 사이에 그냥 껌딱지 같은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림프 찌꺼기가 꽉 차 갖고 있으니까 근육이 이렇게 수축했다 이완은 됐다 하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당기고 아프고 저걸 오래 놔두면 퇴행성 관절이 빨리 오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치료를 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근육이완제라든지 진통제 또 이런 걸 처방을 쭉 해주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제가 네. 예전에도 많이 처방을 했었는데 효과가 없어요. 네. 전기 자극을 하면 저희 슬러지가 쫙 녹아버려요.
아. 3000볼트거든요. 굉장히 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통증이 생겼을 때 그 통증 너무 괴로워서 네. 통증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원인을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죠? 방법은 뭐 이제 뭐 우리 인류 역사하고 똑같다고 보면 네네네. 돼요. 치료 통증 치료가 옛날에 뭐 원시 시대 때는 뭐 이렇게 마사지하고 뭐 음. 그런 게 아직도 내려오죠. 그래서 네. 이제 찜질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한방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침, 뜸, 부항 뭐 이런 것도 이제 통증에 효과가 있고요. 물리치료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주사 치료하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수술 치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각자 질병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은 틀려지는데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가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오시는 할머니들 뭐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면은 세상에 A 병원에서 아프다고 갔더니 진통제 처방받고 또 B 병원 갔더니 또 처방받고 또 여기가 나빠서 그렇다고 처방이 다 약이 그냥 아침마다 한 컵을 먹어야 돼요. 뭐 그냥 배부를 이만큼. 정도로 많이 드시죠. 네. 그러니까 약 때문에 미리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뭐라 그러면 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것 때문에 약 독으로 먼저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간만 가지고 위장만 그러니까요. 가지고 콩팥만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 통증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 뭐 해서 충전하는 거죠. 충전하면 세포가 뭐 약을 안 쓰니까 약 처방을 안 하니까 부작용은 별로 없고 어쨌든 충전을 할 때 좀 찌릿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그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 통증 치료 방법 가운데 네. 많은 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특히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에 네, 대해서 네, 좀 네. 더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좀 자세히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네, 설명을 전기 해주실까요? 자극이라는 게 네. 이제 사실은 그 충전요법, 뭐 전기 치료라는 게 그 물리 치료가 뭐 예전부터 쭉 있었어요. 전기로 돼서 고주파 치료니 저주파 치료니 무슨 뭐 텐스니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대부분 이제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켰다 해서 자극을 주는 것이지 충전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기 자극 통증 치료는 그 세포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는 가정하에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피부에 갖다 대기만 하면 충전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건포도처럼 찌글찌글찌글하고 이제 이게 세포들이 아픈 데는 전기가 빠지게 되면은 세포막이 힘이 없어지면서 건포도처럼 쪼글쪼글쪼글해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기를 충분히 주면은 순환이 잘 돼요. 그 세포막이 이제 전기 콘덴서인데 거기를 이온이 들락날락하면서 탱탱해진 포도 모양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실제로 전기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대면 충전이 돼요. 우리 그 핸드폰 충전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하고 이렇게 핸드폰이 거의 비슷한 원리다 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근데 같은데. 전기가 없으면 죽어요. 네? 전기가 없으면 죽어요. 아, 우리는. 우리 몸에 좀 전기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네. 네. 우리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신호가 가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도 대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네. 막 입이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잖아요. 로봇들도 그거 이제 다 전기 신호 보내서 로봇으로 만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네, 통증을 좀 줄여주고 치료를 네. 좀 하는 맞습니다. 그런 원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 이제 약간 우리가 배터리가 사람마다 네. 다르겠지만 100이다. 네. 근데 100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통증이나 어떤 원인 때문에 20% 떨어졌다면 그것을 네. 약간 충전시키면 된다. 네. 그럼 맞아요. 근본적으로 한 좀- 부위를 네. 제가 해보니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한 부위를 여기가 많이 아파요. 여기가 많이 네네네. 아파서 한 부위를 이렇게 충전을 하는데 이 한 부위를 충전하는데 1분을 충전했을 경우 80%가 충전이 돼요. 네. 100%까지 하려면 조금 더 오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보통 20분을 기본적으로 해드리는데 제가 진단하는 것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진단할 때 여기 아프다 그러면 대 보면은 완전 틀린. 근데 대했을 때 막 아프고 그런 게 전기 많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데 단 진통제를 오래 드신 분들은 그게 전혀 아프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뇌에서 차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진통제를 안 드시는 게 좋죠. 이미 또 진통제는 만성으로 중독이 되기 돼버려요. 때문에 네. 느끼지 못한다는 네, 거죠. 느끼지 못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기 통증 치료를 받으면 네. 통증도 좀 줄고, 네. 네, 또 통증도 근본적인 줄고 그다음에 세포가 이제 전기가 많이 차니까 세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세포 재생도 되고 그다음에 부기도 잘 빠져서 이게 미세 순환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환은 좋아집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체액 성분이 보통 이제 산성 체질이 되면 몸에 나쁘다 그러거든요. 근데 알칼리성 체질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암 환자들은 거의 다 산성 체질이에요.
체질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고전압 미세 전류를 흘려보내서 통증 유발점을 찾아내는 네, 지금 네. 전기 자극 세포 치료로 통증이 다소 완화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사례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치료 전에 우리가 체열 검사를 했을 때 빨갛게 보이는 게 통증을 느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분도 한 10군데 이상 병원을 들렸다 오신 분인데 뭐 이쪽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뼈 주사를 하도 많이 맞아서 통증할 때 보통 스테로이드 뼈 주사 맞거든요. 뼈 주사는 전기를 뺏어 먹어요. 그래갖고 통증 신호를 차단시켜 버리는 역할이 있어서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데 세포는 죽는 거죠. 거기를 치료를 했는데 피부가 다 시커멓게 변하고 썩기 직전에 오셨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진통제 다 끊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전기 자극 통증 치료를 했더니 이제 많이 좋아지시고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이제 그 제가 미국에 가서 시연했던 건데 그 림프 부종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료를 해서 부종이 그 자리에서 빠지고 그 주위에 피부가 보면 약간 빨갛게 변해 있을 거예요. 빨갛게 변한 거는 미세 순환이 이제 조금 더 좋아졌다. 즉각적으로 순환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딱딱했던 게 잘 풀어져요. 그래서 통증인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 알고 본인도 아는데 이렇게 굳어있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고 끈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석회화되기 직전이거든요. 그게 끈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림프 찌꺼기로 꽉 차서 딱딱해진 거예요. 그걸 거기다 딱 대면 그 자리에서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몸의 근육이 좀 부드러워야지 건강한 네,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자,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2018년도 7월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네. 척추뼈가 3개가 골절되고 2개가 금이 갔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통증이 계속 심하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병원에서 약 처방 받고 가서 고주파 치료도 하고 도수 치료도 하고 하는데 네.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수면제를 먹질 않으면 저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아이고, 자거든요. 저런.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네네. 병원에서 뭐 MRI도 다 찍고 CT도 다 찍고 진단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척추가 3개 정도 골절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다치신 건데요. 네. 다치게 되면은 세포들이 이제 놀라서 그쪽에 그 유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딱딱하게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 갖고 그거는 먹는 진통제나 이런 거로 안 되니까 결국은 불면증, 이게 불면증까지 오시고 우울증까지도 오시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전기자극 통증 치료를 하면 좀 이 전기자극 통증 치료라는 거, 이 충전요법이라는 건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건데 그걸 갖다 대면 그 유착된 부분이 깊숙이 10 내지 15cm까지 들어가요. 3000볼트이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방 한두 번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그 유착된 게 풀어지면은 이제 신경이 좀 훨씬 더 통증 자극에 덜 예민해지고 통증은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직접 제가 보지를 않아서 확실하게는 네. 말씀 안 드리죠. 원리 자체는 이 골절로 인해서 심하게 다친 거로 인해서 유착이 일어난 거는 림프 슬러지 떡이 된 거예요. 흰떡, 주변의 근육, 가래떡처럼 네. 끈적끈적한 게 거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 상당히 좋아졌어요. 왠지 진단을 해보면 통증 유발점이 딱 나와요. 벌써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그럼요. 만성 통증화 네, 된 거잖아요. 만성화된 거죠. 네. 예.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좀 치료를 네, 받아야 꾸준히 된다는. 치료하시면은 일단 부작용이 없고 약을 저는 일단 오시면 진통제 끊으세요 그래요. 네. 진통제를 끊지 않으면은 효과를 제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자극 신경 치료로 충분히 좀 네.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전화상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진단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지기만 해도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래요? 누군가 예, 잠깐 이렇게 그래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아프다. 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살을 이제 제가 좀 많이 아파서 지압 같은 거나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네.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진료를 받거나 침을 맞거나 지압을 했을 때 그 당시에만 좀 괜찮아지고요. 조금 지나면 다시 아프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이 거의 막 단단해 갖고 돌덩이처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좀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조금 그러면서 이제 목도 안 돌아가고 뭐 발목도 막 많이 붓고 뭐 혈이 막혀서 그렇다라고 한의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뭐 붓기도 굉장히 심하고 발목이 거의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부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근육하고 관련이 되는 건지 네. 지금 궁금해서. 네,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굽고 살 만지기만 해도 아프신 게? 이거 만지기만 한 것도 좀 오래됐고요. 좀 한 10년 이상 정도 10년 된 것 이상. 같아요. 네. 네네.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하는 이 침을 맞고 뭐 이랬을 때 조금 효과가 있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치매 원리하고 그다음에 전기 자극 충전 원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유사점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침은 네. 이제 그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꽂아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기의 그 기를 넣어준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전기로 하니까 침의 강도에 비해서는 1000배 이상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0cm, 15cm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면역이나 전기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땐 찰갓에 굉장히 이 말초신경 말단부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손만 대면 아프시고 이렇게 제가 진찰을 해보면 속에 그 근육들이 다 굳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조금만 건드려도 신경질 잘 부리시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을 시켜주면은 웬만한 거 조금 이렇게 정말로 기질적으로 뼈가 틀어져서 신경을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급성 변화만 아닌 다음에는 웬만한 거는 잡힐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발목 같은 데도 많이 부어 있는 거는 장단지 근육이 굳어 있을 때는 발목 부종이 꼭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목 있는 데는 견갑골에 근육이 딱 굳어 있고 그다음에 그 경추를 싸고 있는 경추를 이렇게 내려오는 그 양쪽에 그 근육 인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굳어버려요. 그럼 돌릴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잘 못 돌리고 이렇게 몸을 같이 돌아가야 돼요. 왜 그런 식으로 몸이 전체가 유연해지지를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위별로 통증 유발점을 찾아서 거기를 딱 해주면 그게 쫙 녹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액을 써요. 이 링게르 수액을 쓰는데 그걸로 좀 네네네. 자꾸 씻어줘야 돼요, 우리 몸을.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림프 해독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의 문제고 근육하고 그것을 신경이 굉장히 과민돼 있어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네, 한계가 네. 있지만 네. 말씀하신 지금 전기 자극 치료로 네, 좀 전기 치료가 가능하다. 충전이 이제 되면은 네. 아무래도 세포 활성화되면서 네. 통증에 대한 예민도, 또 민감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예.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스치기만 해도 괴롭다. 이러한 통증은 대상포진 전 딱 네. 생각났거든요. 대상포진은 참 정말 치료하기 힘든 건데요. 네. 급성기에는 잘 나요. 아, 전기 충전으로 하면 이게 3000볼트가 들어가니까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어요. 네. 바이러스 굉장히 약하거든요. 요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급성기에 그것도 폐에 섬유화되는 게 문제인데 섬유화 치료하는 데는 이 전기 충전요법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유화가 이제 땅딱해지는 건데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이세요. 네, 뭐 급성 통증이 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죠. 대상포진 물집도 생기고 2주일 만에 통증 지수가 뭐 거의 정상으로 아픈 거 다 없어진 사례죠. 그래서 이런 대상포진 같은 게 급성기에 오시면은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근데 만성기로 되면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가서 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식을 하고 거기서 자꾸만 증식을 하기 때문에 만성으로 갔을 땐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는 역시 80대 남성분이십니다. 안면부에 대상포진 생기신 분이에요. 치료 전에 이제 빨간 데가 통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체위 검사하면. 이게 치료 직후에 찍었더니 빨간 게 저렇게 줄었죠. 네. 많이 줄었어요.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좀 여러 차례 이제 해야죠. 오래되신 하여튼 대상포진 생겼다 그러면 급성기 얼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전기 자극 치료, 또 어떤 치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뭐 전기 자극에는 기본 개념이 세포가 전기가 떨어져서 통증이 생긴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요새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만병통치약 같은 제가 느낌이라서. 이제 쭉 해본 결과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50견 상당히 좋아지고요. 빠른 시간 내에 무릎 통증은 조금 오래 걸리세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은 약 제 경험상으로 15회 정도 하면 거의 다 잡히고요. 그다음에 목 디스크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좀 오래 걸리세요. 그리고 장단지 근육통도 상당히 잘 풀어지고 테니스 엘보도 잘 풀어지는 편에 속해요. 네, 계속해서 뭐 부종 같은 경우도 좀 효과가 있다라고 부종은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를 해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되고요. 부종도 이제 잘 좋아지고, 그다음 말초신경마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려요. 신경마비가 된 경우는 좀 오래 걸려서 전 6개월 이상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암 환자의 통증도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나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포진도 급성기에 오면은 거의 완치되는데 만성기에 왔을 땐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중풍 후유증 같은 경우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다가 매일매일 전기 충전을 해줬을 때는 움직임이 되살아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경련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치료로 거의 다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에 따라서 뭐 치료 시간이나 좀 기간이 달라질 다 것 틀리죠. 같은데. 나이, 성별, 또 위치, 또 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 다 틀려지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급성 통증일 때는 또 얼마? 또 급성 만성 통증일 때는 얼마? 경우는 이제 보통 1, 20분 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해서 보통 아주 급하고 나이 젊은 사람들은 5회 내에 대부분 다 치료가 되는 것 같고요.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10회 이상 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전기 충전 방식 치료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께서 감전 위험이 좀 그렇죠. 있지 이게 이제 않을까? 네. 3000V 쓰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위험도는 전류에 있어요. 전류에 있어서 1mA 이상이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1mA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정전기 찌릿하고 이제 옷 털옷 입었을 때 이렇게 전기 딱 오는 게 전압이 어느 정도? 글쎄요. 아까 3000V라고 하니까 2만 볼트예요. 그래요? 네네네. 훨씬 많네요. 네, 우리 전기 쫙 오잖아요. 찌릿하고. 근데 그게 2만 볼트인데 전류가 거의 적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전할 때 고전압 미세 전류로 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전화 주신 시청자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네. 아프면서 이 허리로 인해서 골반 엉덩이로 내려와서 다리, 허벅다리 있죠? 네.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네. 아직도 통증이 있어가지고요. 아직도 네. 통증이 있으세요? 3개월. 네네. 진통제 드시고 계신가요? 네네. 진통제는 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네네. 진통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에서 통증만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자꾸 드시게 되면 진통제 의존성이 생기고 중독이 생기고 그러고 간이 망가지고 위장 망가지고 콩팥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병 의원들에서는 스테로이드 뼈 주사하고 그다음에 히아루로니데이즈라고 해서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많이 놔드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그렇게 이롭지는 못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연구를 해보니까 전기를 자꾸 뺏어 먹습니다. 저는 충전시켜주는 거꾸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을 이제 충전시켜서 세포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제 노력인데요.
지금 보통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현장에서 하다 보면 허리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좌골신경통인 경우가 많아요. 네. 좌골신경통은 이렇게 앉는데 그 좌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옆에 신경이 꽉 눌려 있는 경우거든요. 실제로 디스크라고 진단받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받아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진단을 해보면은 좌골신경통인 경우가 상당히 네, 많으세요. 맞아요. 앉았다 일어나고 할 때 더 심해요. 네,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드시죠. 그래서 네. 좌골은 힙부 있는 데를 치료를 해야 돼. 허리를 치료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정확한 건 제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쪽 병원에서 또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효과가 없었으면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좌골 신경통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정확한 다시 한번 또 진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전기 자극 세포 치료로 좀 도움받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제 뭐 이게 세포가 정상이 된다는 건 누구나 의사들의 꿈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죠. 당뇨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이 혈액 속에는 이 설탕이 충분히 있는데 세포로 못 들어가서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고 그러는 건데요. 당뇨발이라는 건 당뇨병의 참 큰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다리가 썩어서 결국은 절단까지 가게 되는 게 당뇨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뇨발인데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화혈색소라는 수치인데 그게 정상이 6인데 지금 12니까 굉장히 심하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치료를 하고 나서 거의 정상으로 됐고요. 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것이 새살이 다 돋아 있죠. 저거는 이제 그림이고 또 이제 네, 실제 그러면 실제 사진 사진을 모습은 보시면은 네. 새살이 시커먼 게 이제 징그러워서 이제 흑백으로 이 처리를 했는데요. 네네네. 맨 오른쪽 게 다 거의 다 나고 딱지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발이 치료하기 힘들지만 그런 것도 치료가 가능하다. 전기 충전으로 충분히 하면 당뇨병의 신경이 회복이 되고 세포가 회복이 되고 썩은 피부가 되살아나요. 저런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다 전기 자극을 해야 전기 되나요? 자극은 저기 발. 아, 발에다가. 근데 직접? 여기 네. 발이 지금 썩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다가 얼굴에다 해도 3000V 여기 가요. 어, 근데 이제 가까운데 할수록 효과는 더 좋죠.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되는 전기 자극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치료 시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 전기 자극치는 3000V니까 전압이 좀 높고 이렇게 치료할 때 통전통이라 그래서 전기가 많이 떨어진 세포가 막 그 전기를 잡아 당기게 돼요. 그러니까 네. 전기가 흘릴 때 아파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막 아프면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영유아들은 이제 치료를 좀 가급적 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임산부들도 좀 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인공 심장 박동기라 해서 여기다가 페이스메이커라고 그거 차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것도 전기로 작동되는 거니까 3000V가 들어가서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피하고 나머지는 뭐 그런 대로 다 웬만한 환자분들 단 정신질환자는 협조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되겠죠. 네. 그 외에는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통증 참는 게 미덕이다 이런 분들도 네. 많으시거든요. 네, 이런 네. 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이 현대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또 새로운 접근법이죠. 통증이라는 것이 세포 전기가 떨어져서 생겼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 현대의학은 발전하고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고 발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갖고 이 통증을 그냥 방치해서 고질병으로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고칠병인데도 충분히 약하고 점 하나만 띄면 고질병이 돼버려요. 고질병을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되니까 너무 어떤 통증이 있을 때 그거를 너무 참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치료 의료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이러한 치료도 있다, 이러한 치료도 있다. 나한테 맞는 치료는 무엇일까 이렇게 선택하셔서 통증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심영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